네. 네, 오늘 진도는 문서 분류에 대한 겁니다. 다큐먼트 클래시피케이션. 지난번에, 어떤 거 보면 자연어 처리, 키워드 분석, 군집 분석, 문서 분류까지 했죠? 다음 주에는 의미 연결망 분석 이렇게 나갈 텐데, 오늘 문서 분류입니다. 음, 군집 분석까지는 이게 어떤 그룹에 속하냐, 우리 컬러로 해가지고 세 그룹, 다섯 그룹 이렇게 해서 좀 뭉태기로 표현해서 음, 이런 분류다, 아니, 이런 군집에 속한다 정도까지 봤었어요. 그죠? 오늘은 문서 분류인데요. 문서 분류는 음, 지금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면 문서가 있어요. 문서가 있고 문서 안에는 텀이라고 하는 용어들, 우리 전에는 막 토큰이라고 했던 거 있죠. 이제 텀이 몇 개씩 그 문서에 나오느냐라고 하는 그런 매트릭스 같은 거, 혹은 TF, IDF 같은 그런 숫자로 변환된 그런 값. 그러면 어떤 문서에마다 어떤 용어가 몇 점으로 이렇게 위치하게끔 돼 있는 벡터가 딱 나와요. 그걸 가지고 얘가 어떤 류의 문서다. 문서 분류니까. 문서가 만약에 7,000개가 있었으면 7,000개 중에 하나, 이거 고르는 거 아니고, 얘는 자연계에 관련된 거야, 얘는 공학에 관련된 거야, 얘는 뉴스에 관련된 거야, 이런 식의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문서 분류, 다큐먼트 클래시피케이션, 이거는 이제 자연어 처리에 이제 문서 분류 쪽에 속합니다. 로지스틱 회기, 오늘 다룰 거에 로지스틱 회기가 나오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고요. 나이브 베이즈 나오고, 서포트 벡터 머신 나오고, 결정 트리, 교차 검증, 파라미터 최적화, 이런 것들이 오늘 왼쪽에 메뉴에 보면 다 나오죠. 요거를 다룹니다. 각각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예전에 강승우 멘토님이 강의하셨던 자료가 다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서울 데이터과학 연구에 하시면 다 나올 겁니다. 거기를 보셔야 이제 좀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고, 오늘은 이런 거를 그냥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료는 여기 이수환 컴퓨터 연구소 요 유튜브, 예, 수환랩에서 여기 보면 자연어 처리, 키워드 분석, 분지 분석, 문서 분류 쭉 돼 있는 거. 이 중에 네 번째 거 문수 분류에 대해서 할 겁니다. 실제로 영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코드가 없어서 코드 치면서 진행하시거든요. 일단 저는 코드를 다 쳐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돌려보면 돌리는데 시간이 걸려서 어, 다 발표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돌려놓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신에 코드를 조금 설명드리는 거로. 데이터 준비부터 보겠습니다. 문서 분류에 필요한 데이터는 사이킷런에 요게 있어요. 패치 20 뉴스 그룹에서 20개의 주제를 가지는 뉴스 그룹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뉴스 그룹 데이터를 사용하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 20개의 클래스가 나오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20개의 클래스를 구별해내는 것이 이제 과제입니다. 텍스트는 카운터 벡터라이저를 거쳐서 DTM,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로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는 행은 다큐먼트가 되고 열은 텀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그 매트릭스로 되어 있는 걸, 그걸 가지고 그러면 A 문서,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문서에 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텀이 이제 실제로 이 클래시피케이션에 들어가서 얘는 몇 번째 주제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음,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죠. 그거를 볼 겁니다. 사이킨런에서 요거 가져오고 요거에 대한 거를 여기서 팔로우 링크, 제가 링크를 해놨어요. 20 뉴스 그룹이 뭐냐? 궁금하실까 봐. 밑에 보니까 토픽
이거는 이거 뭡니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픽스도 있고 포세일도 있고 오토도 있고 크립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런 류의 20가지의 토픽 분류를 한 겁니다. 그게 여기 들어있다는 거고요. 그거를 불러오는 거는 요거 그대로 이렇게 해서 갖고 와요. 뉴스에 다 들어있겠죠? 그 뉴스에는 요거에는 데이터부와 타겟부가 있어서 데이터부 이거는 사실은 여기 사이킨런에 들어가서 얘를 알고 있다고 하면 요거의 사용법을 알면 이렇게 쓰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을 거고요.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통해서 어떤 문서에 A 그러니까 0번째 컬럼이면은 텀이 0번째가 몇 번 나왔다. 첫 번째가 몇 번 나왔다. 세 번째가 몇 번 나왔다. 이런 게 쭉 되어 있는 벡터를 만들어요. CV라고 하는 여기 카운터 벡터라이저가. 그러면 0도 있겠죠? 없는 다른 문서에는 있지만 이 문서에 없다 그러면 0이 되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쭉 되어 있는 벡터예요. 그거에서 fit 트랜스폼 하면 트랜스폼에서 이제 MD 어레이로 바꿔줘요. 그래서 X를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해서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스플릿을 해줘요. 지금 X가 요거잖아요. 요거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Y는 뭡니까? Y는 타겟이었네요. 그죠? 네, 요거고. 테스트 사이즈는 0.3이니까 30%. 그럼 70%는 트레인 데이터 셋으로. 요거를 딱 하면 리턴이 4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세팅되는 거죠. 트레인의 테스트 결과, 아니 트레인이고 요거에 대한 결과, X 테스트 이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돌려볼 거예요. 버거에 대한 결과. 이렇게 나오고요. 그걸 한번 그 쉐입을 찍어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7,919개의 행이 나오고 13만 107개의 컬럼이 나오고 그 컬럼에는 그 문서에 7,919개의 문서에 없던 용어도 있겠죠. 그런 애들은 0일 거고 있는 애들은 개수만큼 나올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찍어봤어요. 엑스트레인 제로. 지금 요거 엑스트레인 요거 것만 지금 트레인 스플릿 했죠. 스플릿해서 나온 게 요런 모습인데 요런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0번째 문서에 5,600, 900 아니다. 56,979번째 컬럼은 한 번 나왔다. 지금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얘는 그 그죠? 요렇게 생겼네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6, 7 해가지고 20개니까 20까지 나오겠죠. 여기까지가 데이터셋 준비이고요. 데이터셋 준비고요. 이제 사이킨런을 이용해서 문서 분류를 할 거예요. 네, 문서 분류할 거예요. 먼저 로지스틱 회귀입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회귀라고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가능한 클래스가 2개인 이진 분류를 위한 모델이에요. 하지만 로지스틱 회귀를 통하면 이제 분류에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클래스가 2개라고 한 거는 얘가 이렇게 생긴 게 그래프가 그렇게 생겼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레피드 마이너에 잘 나와 있어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서 제가 찍어놨어요. 이 참고 자료는 보시고 따로 보시고요. 제가 이 파일은 또 우리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뭐 오즈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로짓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그걸 가지고서 뭐 식을 만들어 가요. 그러면서 어떤 분류로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식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런 구조, 요게 시그마, 요게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는데 요걸 이렇게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거 값을 다 구하는 거예요. 거기 구할 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목적 함수를 써서 이 목적 함수를 최소화한다고 했으니까 이 목적 함수를 최소화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 만약에 이게 코스트 펑션이라고 하면 코스트 펑션은 우리가 낮춰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가는 거죠. 그러면은 파라미터 W를 요 값을 찾을 수 있다. 요 찾는 거예요. 찾아서 요 값을 분류를 했는데 아까 로지스틱 획인데
클래스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0개의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쓰면 어떻게 되지? 예, 그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도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얘는 1이냐 0이냐 이걸 구별하는데 그러면 로지스트 회계를 쓰면은 20개 못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 20개 중에 첫 번째 거라고 하면 첫 번째 거냐 아니냐, 두 번째 거냐 아니냐, 세 번째 거냐 아니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류는 돼요. 하지만 적합한 방법은 아닌 거죠. 그런데 실제 여기 돌려서 나온 결과에 보면 그렇게 썩 나쁜 결과로 나온 것도 아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특성상 다중 분류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되어 있으나 아래 실습 결과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왔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준비를 했고 로지스틱 회계에 들어가는 요식까지 나오기 위한 것이 아까 요런 데다 다 나왔다고 했어요. 요것도 강의 2분밖에 안 되니까 보시고요. 거기 나오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도 참고할 수 있는 링크를 여기다 해놨습니다. 저 여러 개 본 다음에 괜찮은 링크를 넣어놨어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걸 가지고 해봅니다. 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사이킨런의 리니어 모델 하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임포트 시키고 매트릭은 우리가 평가 지표는 accuracy score를 밑에서 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참고했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니까 그냥 이름은 LR로 줬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LR은 그냥 얘예요. 실행이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거기에 X트레인, Y트레인, 트레인 데이터셋에 데이터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 집어넣고 핏 하니까 학습해라 라고 한 거죠. 그러면 리니어 리그레션에 아까 말했던 W 값들 이런 애들이 학습이 됐어요. 그 다음에 X 테스트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에 이 독립 변수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프레딕트 해라 라고 한 결과가 리졸트가 여기 프레드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프레드랑 y 테스트는 실제로 실제 값이고 프레드는 예측 값이잖아요. 여기서 나온 예측 값. 요 두 개를 애큐러시 스코어에 집어넣고 찍어봤어요. 그때 86%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그 트레인 데이터셋 우리 텀들이 몇 번 발생했느냐, 그 문서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 문서가 어떤 토픽에 관련된 문서냐라고 예측해라 라고 했더니 86%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프레드랑 LR 이런 것도 궁금하죠? 프레드는 그래서 실제 예측한 거는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0부터 19까지 나오는 거죠. 분명 우리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0과 1이냐 했지만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해서도 다중 분류가 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요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 여기서 accuracy 스코어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관련된 구글의 이 클래시피케이션 accuracy에 대한 거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 밑에 보면 크리스천 리콜도 나오고요. 아이고, ROC 커브도 나오고 AUC도 나오고 이럽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머신러닝 공부할 때 다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표로서 활용하던 것들. 지표를 알아야 내가 돌린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나쁘다고 하면 더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이 지표죠. 이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일단 로지스트 리그레션 가지고 나온 지표 값은 accuracy 스코어에 대한 값은 86.5가 나왔습니다. 이게 높은지 안 높은지는 몰라요. 다른 것도 해봐야지 알죠. 이제 잘 맞춘다는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코드 먼저 볼게요. 앞에 로지스트 리그레션은 이렇게 함수 정의하고요. fit 돌리고 predict 했어요. 그죠? 밑에 서포트 벡터 머신 볼게요. 정의하고 fit 돌리고 predict 했어요. 다른 거 없죠? 예, 모델만 바뀌었어요. 모델만. SVM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고요.
그거는 0과 1을 구별해내는 건데 지금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소프트 벡터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씁니다. 이 함수를 쓰는데 커널은 리니어, 커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리니어라고 하는 커널을 썼습니다. 왜 이거 썼어요? 그냥 썼어요. 이분이 그냥 예시로 썼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것도 바꿔가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튼 소프트 벡터 클래시피케이션을 썼다. 요거를 SVM을 하고 fit 돌리고 predict 돌린다. 그리고 이 두 개 가지고 accuracy 스코어를 구했더니 81.8이 나왔어요. 아까보다 더 낮아졌죠. 86.5였는데 보통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 더 높아요. 근데 문서 분류에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이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거, 혹은 정확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서포트 벡터 머신 해서 뭐 이렇게 쳐보면 그림이 많이 나오잖아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여기 보면 요게 기준선이고 요 그룹과 요 그룹의 요 제일 떨어져 있는 요 거리, 요걸 마진이라고 하는데 마진을 제일 넓게 줄 수 있는 그 선을 찾아요. 찾아서 구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지도학습이고요. 왜냐면 얘가 검은 애야, 얘가 하얀 애를 알아야 되니까 지도학습이고요. 클래스 사이의 경계에 위치한 데이터의 포인트를 서포트 벡터라고 한다. 그리고 결정 경계를 구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학습한다. 마진이 큰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 클래시피케이션 함수를 쓴다. 여기까지만 했어요. 그리고 나온 게 요거였어요. 이제 다음은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예요.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도 비교를 위해서 코드 먼저 볼게요. 멀티노미얼 MB, 나이브, 나이브, 뭐지? 나이브 베이즈. 요 함수로 돼 있어요. 요 이름으로. 요거 이름으로 모델 만들고요. fit 돌리고, predict 돌리고, 스코어 비교했어요. 또 똑같죠? 예, 지금 같다는 걸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린 거예요. 알고리즘만 바꿔가면서 돌려보고 있습니다. X트레인 값은 그 텀, 벡터였죠. Y트레인은 그거에 대한 결과였고요. 그걸 가지고 프레딕트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온 거 가지고 애큐리시 스코어를 찍었더니 81.5가 나왔어요. 81.8. 더 낮네요. 나이 베이지 분류기. 근데 지금 돌려보면 이 앞에 거랑 이 뒤에 거 여기까지만 해도 아까 7,500 몇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컬럼이 10만이 넘어갔었잖아요. 데이터 커요. 그래서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나이브 베이즈는 되게 빨랐어요. 여기 시간이 안 나와서. 실제 돌려보면 느끼실 수 있어요. 아무튼 81.5가 나왔어요. 요거를 끝낼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X트레인, Y트레인이 어떤 값이었냐면, 카운트 벡터라이저. 지금 여기 DTM이죠? 데이터 준비할 때 카운터 벡터라이저 거쳐서 이걸 만들었잖아요. 매트릭스를. 카운터 벡터라이저는 한 번 나왔냐, 두 번 나왔냐, 이거 그냥 카운트의 개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베이즈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TF-IDF를 이용해서 정확도를 더 향상을 시켜요. 어떻게 하냐? 지금 뒤에 거는 똑같아요. 나이베이즈에다가 fit 프레딕트는 똑같을 거고 에큐레시 코드 똑같아요. 요 데이터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아까는 카운트만 셌던 건데 이제는 TF-IDF로 바꿔요. 그래서 TF-IDF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 모델 여기에다가 X트레인 지금 카운트 벡터라이저로 돼 있는 요 놈을 fit 트랜스폼을 시켜요. fit 트랜스폼을 시키면 이제 맞춰지면서 스케일을 맞춰가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바꿔줘요. 이게 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테스트 데이터셋 아니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이게 X 트레인 TF, X 테스트 TF 이렇게 지금 바꿔놨어요. 이거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한번 찍어볼게요. TF IDF는 그냥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트레인 TF는 이걸 거쳐서 나온 거잖아요. 거쳐서 나온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니까 7,919개, 13만 107개의 컬럼인데 스파스 매트릭스로 돼 있네요. 스파스 매트릭스는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듬성듬성 돼 있는 거예요. 0은 저장 안 하고 이런 애들로 되어 있는 데이터 셋이고요. 뭐야? 이게 뭘까요? 다른 누가 했나? 실행할 거 아니니까. 네, 스파트 매트릭스 입니다. 넘파이에 나온 넘파이의 그 모델이에요. 플로트 64 타입입니다. 그것이 요만큼 저장이 됐다고 나오네요. 어, 개수가 요만큼인데 이걸로 다 곱하면 엄청 클 텐데 요만큼이 됐네요. 그죠? 없는 애들이 많나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요걸 가지고 돌려볼 거예요. 돌려보는데 음, 돌려본 거죠. 예. 그렇게 만든 데이터셋을 똑같이 나이브 베이지안 여기다 똑같이 fit 집어넣고 프레딕트 했죠. 똑같이 여기도 fit 집어넣고 프레딕트 했어요. 나온 결과가 82.3. 약간 향상이 됐어요. 그죠? 81.5에서 82.3으로. 그리고 결정 트리, 이제 다른 알고리즘. 지금 로지스틱 회귀해봤고, 서포트 벡터 머신 써봤고, 나이브 베이즈 써봤고, 이번엔 디시전 트리를 써볼 거예요. 더 성능이 안 나왔어요. 엄청나게 안 나온. 위에 거는 82점까지 올라가는데 얘는 63.9니까 버려야겠네. 보통 결정 트리가 잘 맞잖아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가 잘 맞고 여기서 발전한 게 랜덤 포레스트도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더 발전하게 될 거예요. 더 높아질 텐데 아무튼 이 문서 분류에서는 이 특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가 이렇게 정의하고 fit predict 해서 accuracy score 찍어봤더니 63.9다 나온 거죠. 이걸 우리가 요거 가지고서 어떤 머신을 만들거나 어떤 칩을 만들거나 어떤 프로그램에 요거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못 써먹는 거죠. 63.9밖에 안 되는. 또 다른 알고리즘 XG 부스트를 씁니다. XG 부스트도 강승우 멘토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부스팅, 배깅 뭐 이런 것들 설명 들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트리 기반의 앙상블 기법입니다. 분류에 있어서 다른 알고리즘보다 좋은 예측 성능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63.9, 69.3 나왔다는 거. 네, 그 실망스럽죠. 그렇습니다. 이게 다 모든 분야에 뛰어나지는 않다는 거. 어, 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갈게요. 예. 엑시 부스트, 클래시파이어, 여기 똑같이 클래시파이어 이거 함수 써주고 fit, predict. 지금 함수 써주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걸 파라미터라고 하죠. 무슨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해요. 요런 애들을 우리가 잘 줘가는 게 잘 숫자를 주어가면서 돌리는 게 실제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 지금 이런 데이터 과학자들이 이런 거 돌려가면서 요 요거의 성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에스티메이트를 몇 가지 줄 수 있을까? 러닝 레이트를 0.05만 줘도 빨리 할 수 있을까? 0.03을 줘야 될까? 0.01을 줘야 될까? 넥스트 탭스는 몇 가지 주면은 성능이 좋으면서 정확한 결과를 낼까? 뭐 이런 것들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파악하는 거죠. 얘를 돌려서 얘를 모델을 정의하고 위에 거는 그냥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얘는 옵션이 더 많네요. 그래서 요런 거 값이 적어줬어요. 그리고 fit, predict. fit 할 때는 train 데이터셋, predict 할 때는 테스트 데이터셋 집어넣는 거 똑같고요. accuracy score에서 찍어보니까 69.3이 나왔어요. 이거보다는 높아졌네요. 그죠? 높아졌네.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머신러닝 돌릴 때 데이터 준비가 됐다고 쳤을 때 그 다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해 가면서 좋은 알고리즘 찾는 거죠. 좋은 알고리즘을 찾는데 예, 이 알고리즘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제일 좋은 알고리즘을 찾기가 좋겠죠. 그냥 해버릴게요.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프린트 해서 찍었어요. 여기에서 알고리즘 찾았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도 끝나는 게 아니고 교차 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데이터셋이 한정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10,000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10,000개 중에 예, 어떤 거는 테스트 데이터셋이고 어떤 거는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막 이렇게 섞어가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일반화가 돼요. 일반화가 돼요. 일반화가 된다는 거는 좀 치우치지 않게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을 평균 내면 그래도 좀 더 정확한 이 베타 값, W 값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교차 검증은 설명은 아마 교차 검증 혹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이에요. 요거로 구글링 해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런 식이에요. 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5번 접어서 요거 테스트 트레인, 요거 테스트, 요거 테스트 트레인, 요거 테스트 이런 식의 5번을 돌려서 그거 가지고 평균 내거나 뭐 제일 좋은 거 쓰거나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거 쓰는 방법은 그냥 요 모델에 집어넣으면 스코어가 나와요. X, Y, X, Y. X는 뭐였죠? 위에 X가 어디 있습니까? X가 어디 있냐? X, X가 어디 거지 몰라. X가 여기네요. 네, 데이터. Y가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셋이죠. 우리 트레인 데이터셋 나누기 전에 원래 전체 거 요겁니다. 요거를 전체에서 전체 거기에 해당하는 레이블 집어넣고 5개로 나눠서 5개에 나눠서 4개씩 묶어가지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구합니다. 그래서 나온 거를 찍어보니까 지금 나이브 베이즈 방법을 찍어봤어요. 찍었더니 83점 이렇게 나와서 결국적으로 83.3이 나왔어요. 83.3. 이게 높나요? 나이브 베이즈. 아까는 몇 나왔죠? 81.5가 나왔었네요. 그죠? 그거보다 높네요. 교차 검증을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치우치다 보니 더 정확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좀 커버하는 그런 기능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차 검증을 통해서 일반 검증보다 좀 더 일반화된 모델을 생성 가능해서 좀 더 일반화되니까 너무 정확하지도 않지만 너무 망하지도 않는 그런 결과값을 내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쓰는 게 교차 검증입니다. 그리고 크리테리아라고 했던 거,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 이게 정밀도와 재현율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요거 앞에서 로지스틱 회계할 때 밑에 제가 accuracy 찍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요거 해당하는 거 여기 나왔었잖아요. accuracy 나온 거가 이렇게 생겼고 precision recall은 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그거가 지금 논의하는 겁니다. 정밀도, 프리시즌은 양성 클래스로 예측한 샘플이 양성 클래스 1 확률. 그러니까 우리 말로 쓰면 더 좋아요. 그래서 양성 클래스로 예측한 거, 프레딕트 한 게 진짜 양성 1 확률. 테스트랑 같은 거. 이걸 물어보는 거고, 재현율은 양성 클래스인 샘플에서 양성 클래스로 예측한 샘플의 비율.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셋, 아니 테스트 Y 테스트죠. Y 테스트에서 Y 프레딕트가 맞는지 요거에 대한 거죠. 이거는 볼 때마다 좀 헷갈리긴 한데, 헷갈리긴 한데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다중 클래스 문제에서는 정밀도와 재현율을 계산할 때 클래스 간 지표를 어떻게 합칠지 지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근데 프리시전 스코어랑 리콜 스코어, F1 스코어, F1 스코어를 설명 안 했다. 정밀도와 재현율이 있어요. 아까 정밀도와 재현율이 있고, 액큐러시도 있었어요. 정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기준으로, 지표로 쓰는데,
이거는 이게 맞다고 높다고 다 좋냐? 이게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accuracy가 좋으면 높으냐? 그것이 아니니까 이런 애들이 나왔겠죠? 근데 이것도 치우칠 수가 있어서 요거에 이 두 개의 가중 조합 평균인 F1 스코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더 효과적인 모델 분석 지표로 쓰고 있습니다. F1 스코어. 이 식은 가중 조합 평균이에요. 가중 조합 평균은 이제 구글링 해보시면 분수 나오고 막 그래요. 그거로 보시면 되고요. F1 스코어도 쓰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프리시전 스코어, 프레딕트와 실제 결과, 리콜 스코어도 프레딕트 결과와 실제 결과, F1 스코어도 프레딕트 결과와 실제 결과. 이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리시전 스코어를 우리가 아까 프레딕트가 어떤 프레딕트였냐면 프레딕트가 요거네요. 그죠? 지금 현재 프레딕트가 저거예요. 아마 이거는 요거니까 XG 부스트에 대한 거네요. XG 부스트에 대한 결과, 예측 결과와 실제 결과. 요거를 해서 마이크로 에버리지. 그러니까 어, 요거 보시면 되고 설명은 요것도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요거까지는 제가 설명을 요번에 드리기는 어렵고 요 두 개를 집어넣어서 프리시즌을 구했더니 69.3이 나왔고 리콜을 구했더니 69.3 이건 비슷하긴 하네요. F1 스코어를 구했더니 69.3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마이크로는 비슷하다고 그랬어. 그죠.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 해봤어요. 예전에 이렇게 나와서 매크로로 한번 해봤어요. 매크로는 클래스 간 지표를 단순 평균. 그래서 지금 프리시전 스코어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단순 평균한 게 69점 그리고 리콜은 73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조합 평균한 게 70.5 나온 거고요. 넌도 한번 해봤어요. 그때 넌도 해봤어요. 넌을 할 때 제가 이렇게 했다가 에러가 나서 다시 보니까 이거는 안 주는 게 이렇게 주는 거더라고요. 똑같이 했더니 얘는 평균이 아니다 보니까 각각이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온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문서에 아마 이게 20개일 거예요. 20개에 어디에 지금 속하느냐, 뭐 이거에 대한 확률 이런 것일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로 일단은 써야 될 것 같아요. 단순 평균한가 혹은 웨이티드 가중 평균한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표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좋다. 이것 중에 이렇게 했더니 교차 검증했더니 데이터셋도 그러니까 너무 극한으로 치우치는 것들도 좀 보정을 했어요. 그리고 정밀도와 재현율로 요거 할 때마다 우리가 비교했었잖아요. 액큐러시를. 이것도 여기에 있는 값으로 쓰면 요 값으로 쓰면 좀 더 높은 것을 우리가 택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 더 머신러닝 할 때 하나 더 그리드 검색이라고 해서 그리드 서치 크로스 밸리데이션이에요. 그리드 서치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래서 그리드 검색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도 최적화할 수가 있어요. 아까 NB 이거는 그 나이브 베이즈한 방법이죠. 분류기죠. 여기에 파라미터 그리드 알파 값 나이브 베이지한 알고리즘은 알파 값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하이프 파라미터로. 그리고 거기에 스코어링을 액큐러시 줄 수 있고 F1 스코어 줄 수 있고 프레시전 리콜 이런 거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이 폴드 할 값, 접을 값을 10개 그룹으로 나눠서 하겠다. 10개로 나눠서 하겠다. 그리고 알파 값을 이렇게 되는데 알파 값이 뭔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거는 나이브 베이지안 찾아보시면 그 알고리즘의 알파 값은 뭐 안 주면 디폴트고 주면 그거 값에 맞춰서 해요. 그래서 이 알파 값을 지금 4개를 제시를 한 거예요. 4개. 안 그러면 알파 값 하나씩 주면서 프리딕트를 해볼 거예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코드도 반복되고. 그래서 이렇게 요 그리드 서치를 쓰면 요 4가지의 방법을 다 써서 잘 좋은 거.
제일 좋은 거를 알려줘요. 했더니 이렇게 해서 요 그리드 서치를 쓰고 핏 돌리는데 X와 Y를 줬어요. X는 테스트 전체 데이터셋이었죠. Y도 전체 데이터셋이었고 요걸 가지고 그리드 서치하는데 뭘 썼어요? 나이 베이지안 썼어요. 그리고 돌렸더니 베스트 스코어는 88.9가 나왔어요. 베스트 파라미터는 알파 값이 0.001을 때래요. 요거. 그래서 요거일 때가 88.9가 나와서 제일 높구나. 이렇게 지금 찾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머신러닝의 접근 방법을 지금 한번 본 겁니다. 문서 분류라고 하는 사례를 통해서 보셨고, 만약에 요 알파 값을 요 4개 말고 나는 다르게 가져가고 싶다. 지금 이렇게 돌려봤더니 0.001이 나왔네. 오케이. 이게 제일 좋아. 이렇게 볼 수는 없고,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그 근처로 갔으니까 0.001부터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돌렸더니 또 0.001이 나왔어. 이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해봤어요. 더 내려가서. 그랬더니 0.001이 좋대요. 0.01이 제일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파라미터 값도 최적으로 찾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고 코드가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해서 오늘 그 말씀드릴 문서 분류에 대한 실습을 마쳐봤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있다. 아, 손님 오셔서 나가셨다. 네. 네. 오늘 것도 거기다 올립니다. 올리면 그 코드들 한 번씩 돌려보시면 돼요. 제가 오타 있는 거나 잘못된 것들은 다 수정해 놨어요. 돌려보시면 되고요. 여기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 이런 거 주소 다 보시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끝나나요? 네, 이렇게 끝나나 보네. 좀 이상한데, 마무리가. 제 발표로 정리를 해달라고 하셨군요. 문서 아니요, 분류 탐구. 수고하셨다고요. 네. 수고하셨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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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